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관람객 980만 명이 다녀가고 기관 단체 500여 곳이 벤치마킹에 나섰던 정원 박람회 주요 성과를 점검해봤습니다. 10년 만에 치러진 박람회가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정원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접목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무안에 이어 신안에서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됐던 소 6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남해안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한 뒤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반입해 투약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압수된 신종 마약은 성인 2천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난 봄 개막했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역대 최장 국제행사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탄탄한 기획을 바탕으로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이 순천을 찾으면서 호평이 계속됐는데요. 성공적인 행사라는 평가 속에 아쉬움 또한 가득했던 폐막식 현장과 주요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14일 역대 최장 국제 행사로 치러진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가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무대 위로 입장한 자원봉사자와 직접 박람회를 운영하고 정원을 갖고 오며 안전한 관람에 집중해왔던 조직위원회 구성원들. 시민과 관람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박람회 성공의 주역들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손은 여전히 지도 한 장 없지만 순천에 가면 그곳이 길입니다. 오늘이 끝이냐고 물으면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끝은 시작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폐막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높고 더 새로운 순천으로 개막을 선언합니다. 누적 관람객 980만 명, 수익금 333억 원.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받은 성적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3 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폐막일까지 관람객 980만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수익금 333억 원은 목표치의 130%를 넘긴 수치입니다. 이 수익금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빼고 남은 순수익금인데 조직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순천시 예산으로 수용됩니다. 순천시가 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으로 정원에 애니메이션의 옷을 입히겠다 공언한 만큼 박람회장을 순천형 디즈니랜드로 탈바꿈시킬 예산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목표 수익의 130%를 이렇게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이사의 승인을 거쳐 순천시에 이관하고 순천시에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에 아마 활용할 것입니다.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한 214일 여정에 마침표를 찍은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대내외적으로 흥행 대성공이라는 평가 속에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역 경제를 견인하며 흥행을 이어갔는데요. 뿐만 아니라 도심 속 정원의 미래를 제시하고 1,00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을 끌어모으는 등 눈에 띄는 성과도 남겼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후 위기에 맞서 새로운 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자동차 매연으로 뒤덮였던 4차로 아스코는 잔디밭으로 탈바꿈했고 저류지는 정원으로 변신해 시민들의 문화광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70cm 높이의 부유 구조물 위에 5가지 주제의 정원을 담아내면서 미래 생태도시의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이와 함께 정원 속 일상을 경험하는 가든스테이와 정원 드리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폐막을 앞두고 누적 관람객 900만 명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순천이 어떤 가치를 가진 도시인지 그리고 어떤 잠재력을 가진 도시인지 순천이 하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순천시. 이번에는 자체 콘텐츠 기획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조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거듭났습니다. 순천시가 그려낸 새로운 도시 비전과 도심 속 확장 모델을 탐구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500여 곳이 다녀간 겁니다. 박람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간 효율화를 통한 도심 속 정원 구축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캠페인 사례 등을 토대로 이를 접목할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과 같은 그런 공간을 시계 내에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서 주말에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외곽으로 나가지 않아도 시 내에서만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 벤치마킹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이곳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입니다. 오늘 이 순천 국제 이 정원 와서 보고서는 저희는 이 공공 아리백과 도민 알리백에서 많은 것을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생태도시로 재탄생한 순천의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이후 연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은 스스로 비교 우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키워나가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저의 지방균형발전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정원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담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순천시는 관람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11월 5일까지 박람회장 모든 구역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했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박람회 운영에 썼던 각종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책도 내놔야 하는데요. 순천시가 구상하고 있는 정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장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지브리 테마파크 일대입니다. 시설물 곳곳마다 방문객들로 북적입니다. 지난 2005년 세계 박람회를 마친 뒤 일부 공간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로 활용한 겁니다. 박람회장에 특색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서 해마다 3천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정원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을 놓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브리 테마파크 사례를 눈여겨본 이유입니다. 10월 31일이 끝나고 우리는 바로 정원을 문화산업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본 나고야의 사례처럼 순천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애니메이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서 순천만 정원 일대를 각종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이미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35곳이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경우 600명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에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있는 만큼 지역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연계한 박람회장 일대가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과 이런 자연과 인간의 생태적 조합하는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좀 구상을 했고요. 순천만부터 국가정원, 도심까지가 하나의 섹터로 돼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화와 AI가 입혀진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타박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예산 390억을 확보한 가운데 내년까지 청사진을 완성한 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애니메이션 분야 선도기업 유치와 지역 산업 구조 재편,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정원 속의 순천형 디즈니랜드를 선보이겠다는 순천시.
정원 박람회 대흥행의 역사를 박람회 이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확진되면 확진 농가의 가축들은 모두 매몰 처분되는데요. 최근 5년간 처분된 가축만 5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 중인 공충식 씨. 지난 24일 홍성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오자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항시 그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옛날에 뭐 구제역이 주의 반경이 한 4-5km 그때 돼지 그쪽이 와가지고서 그때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매일같이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제역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가축 전염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올해까지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혹여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르면 확진 농가의 가축은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지금 발생을 하는 양상이 지금 보셨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에 그 발생 농장을 살처분하지 않으면 그 매개를 통해서 수평 전파를 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좀 약간은 그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초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 농장은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 수는 약 5천만 마리. 이번 럼피스킨병으로 처분된 소도 현재까지 4천여 마리입니다. 럼피스킨병을 제외하고 피해 농가에 지급된 보상액은 5년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에선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며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반복되는 가축들의 죽음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병해 전남에서는 무안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1일 신안군 임자면의 한 축산농장에서 키우던 한우 5마리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진단을 거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키우던 소 60마리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축산농장 67만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서남해안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입국한 뒤 국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반입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14명과 한국인 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서남해안 일대에서 어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자가 만료돼 광주나 전주, 나주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일당을 모두 검거하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해경이 압수한 마약 가운데 신종 마약은 성인 2천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고 필로폰은 100번 정도 투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화로 해킹을 의뢰해 범행을 모의한 뒤 보안이 취약한 누리집에서 고객 정보 수백만 건을 빼낸 일당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전문 해커와 알선업자, 개인정보 판매책으로 구성된 이들은 누리집 1,125곳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850만 건 넘게 빼돌린 뒤 대부업체나 중고차 판매상, 홍보성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명 가운데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가을 추수기와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가운데 하나인 쯔쯔 가무시병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쯔쯔 가무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모자나 긴 옷, 목수건 등 피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풀숲에 그대로 앉는 행위는 되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